정치권에 대한 얘기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정치권 대통령한테 뭘 잘못하고 있다, 뭘 해야 된다. 근데 번번이 털리고 있죠. 네. 지네들이 제안하거나 지네들이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정부가 그 이상을 해내고 그 이상의 대책들을 꺼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황교안이 그랬습니다. 대통령 뭐 하는 거냐? 40조 원 채권 발행이요. 구체적인 제안을 더 하지 않고 있지 않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통령 황교안한테 그러면 네가 아이디어를 좀 가져와 봐. 네가 누구든 좋은 제안하면 받아줄 테니까 네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정책을 쓰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제안을 해봐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러한 비난이 싹 사라져. 아니 지들 보러 해보라고 니들이 좋은 거 제안하면 들어주겠다고 하면 찍소리도 못하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들이 정부가 해놓은 시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만 잡아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와중에 진짜 어떤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실적들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국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도와야 될 언론이 전부 다 N번방에 다 쏠려가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 시기에 터져 나올 사건이 아닙니다. N번방 사건이 뭔지, 왜 26만 명 중에 겨우 200명만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N번방 사건이 왜 지금 드러나고 있느냐에 대한 배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 N번방 사건은 그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서 작년 7월에 경찰에 이미 신고가 됐고요. 9월 달에 그 당시에 그 전 운영자 있죠. 이러한 사고나 피해에 의한 전 운영자였던 왓츠맨이 검거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면서부터 추가 조사에 들어가던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N번방은 이미 작년 7월 달에 이미 이 검찰과 경찰에 신고가 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사 내지는 사건이 진행 중인 거였다는 거죠. 이거 7월이면 뭐 얼마야? 거진 뭐 10개월, 11개월 전 얘기잖아, 거진. 근데 그때부터 아무런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이게 언론에 뻥 터져 나온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모든 검찰력을 동원해갖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진짜 마치 보면 뭔가 정의에 불타고 있는 듯한 일종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묻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윤 총장의 장모 관련된 사건인 거예요. 되게 웃긴다. 이춘재 사건도 검찰이 인터셉트 했었잖아요. 경찰이 잡았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윤 총장 장모에 관련된 사건 또는 뭐 불기소로 넘어가려고 어물쩍하는 것들이 언론에 드러나게 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 사건으로 확 몰아간 거고 이 사건을 불려놓고 이쪽에 수사력을 집중해라고 얘기해놓고 부인은 무혐의로 풀고 자기 장모는 단순하게 사문서 위조를 해갖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은근슬쩍 마무리를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마무리가 되나 이 사람아. 지금 장모가 해당 검사한테 뇌물 먹인 전력부터 부정으로 당자수표 발행한 전력까지 추가 관련된 투소와 조사들 연이어 이어져 나오면서 완전히 윤 총장을 코너에서 몰아넣고 있는 거란 말이야. 윤 총장은 지가 해왔던 어떤 조국 장관 가족들한테 보냈던 모든 화살과 비난의 내용들은 사실상 자기 가족들이 이미 오래전에 저질렀고 자기가 덮은 사건이었어. 그래서 난 이 시나리오가 사실은 윤 총장의 경험에서 나왔다. 조국 장관에 엉겨 쓴 모든 혐의들이 사실 위조부터 시작해서 공문서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사익에 대한 이거를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 심지어 공직자로서의 압력을 보이고 청와대에 있는 공직비서관이라든지
예? 정무비서실을 활용해가지고 특혜를 주고 하는 이 모든 사건의 시나리오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정말 개인적이지만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계속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갈수록 그 가관입니다. 가관. 그 최성해 총장은 어떻게 그렇게 다 드러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최성해 청장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최성해 청장이 자기가 결제하지 않은 표창장은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고 그 주장에 근거해갖고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내가 안 한 표창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발을 살짝 뺐는데 이걸 갖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뭐가 뒤가 구려갖고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검찰을 위해서 진술을 작전상 번복을 해준 겁니다. 왜? 청문회 때 이미 검찰은 그 표창장, 위조된 표창장의 원본을 확보한 것처럼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증거로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내용 안에. 근데 이제 경찰이 촬영본을 갖고 있었고 이거는 분명히 총장이 결제한 적이 없는 표창장이기 때문에 이 실물을 찾아내야만 했어요. 내지는 이 증거를 어딘가에 심어야만 했다는 얘기지. 왜냐면 검찰이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걸 갖고 있고 검찰이 이러한 표창장 사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외부 언론을 통해 갖고 공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조국 교수 가족들의 소지품이라든지 또는 그 안에 있는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 어떻게든 이걸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이 변호인단들이 철저하게 방어를 함으로써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했었을 때 이 원본 어디 찬장에 끼워 넣으려고 한 시도가 실패했어요. 변호인이 대동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모든 증거를 수색할 때마다 일일이 번호를 매기고 거기에 관련된 게 유리건지 아닌지를 진위를 밝혀서 갖고 갔다. 그래서 압수수색한 컴퓨터 안에다가 심어 넣으려고 했더니 이미 이 컴퓨터는 복제를 통해 갖고 원본 하드를 전 교수 측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위변조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든 다른 데 안에서라도 튀어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검찰이 갖고 있던 기존의 표창장 자체를 이 앞으로 법정 안에서의 공소에 다려 사용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야. 원본을 못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검찰 잘하는 짓 있잖아. 슬쩍 끼워 넣어갖고 야 이게 네 집에서 나온 거니까 증거잖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통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부정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와 연관해서 그 당시에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뭐가 하도 안 나오니까 정경심 교수 일봐주던 주변 다른 직원들 컴퓨터들을 막 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일종의 의심되는 폴더를 발견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그 정경심 교수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는 폴더를 하나 발견한 거야, 노트북에서. 근데 이거는 임직원 거야. 거기 있는 교직원 거였어.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압수수색 목록에 안 들어간 건데 이거를 임의로 제출을 받아갖고 가면서 진술서를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갖고 가봐야 증거가 안 되는데 이거를 제출을 내가 자진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자필의 진술서를 검사가 불러줘서 부르는 대로 받았었다는 거예요. 강사 휴게실에 있는 그 컴퓨터를 법적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 진술서를 받아쓰기를 시켰다고 검사가. 이건 공안시대에나 있던 거야. 간첩 만들어낼 때 몇 번을 물어봤다잖아. 검사니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괜찮으니까 쓰세요 라고 얘기했던 증언까지 나왔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정에서 이 진술이 나오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와 관계된 내용들을 검사가 부정하려고 이게 양식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검사가 도와준 거 아닙니까? 하는 게 아니요 그거 아닌데 다르고 다른데 이렇게 쓰게 되면 거짓말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씁니까? 라고 하니까 그럴 일 없으니까 그냥 쓰세요 라고 했다라고까지 구체적인 증언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뭐 폴더 안에서 나온 거 없고요. 네. 뭐 그만큼 그 당시 수사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느냐를 보여주는 어떤 그 사례가 된 거죠. 엉망진창일 수도 있고 막무가내일 수도 있고. 왜 진짜 우리 독립운동가들 잡아서 죄목 만들 때나 무고한 사람 만들어서 공안검사들이 간첩 만들 때 쓰는 법을 똑같이 이 검사가 또 써먹었다는 거예요. 최근 또 뉴스 나왔죠? 유시민 장관에 관련된 거 털기 위해서 유시민 장관하고 친분이 있었던 기업체 대표한테 그와 관련된 자료 내놔라. 안 그러면 니네 가족 불편할 수 있다. 오히려 니네 그 형 감형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유시민 잡아도 당신한테 손해갈 일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회유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유를 한 사람이 누구냐? 채널A의 기자였다는 거지. 법조기자. 법조기자가 검찰 수사관 아니 형사나 아니 하면 안 되지. 증언을 조작하거나 혐의를 조작해 달라고 청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마치 이러한 청탁을 검사장이라든지 윤석열의 측근인 사람의 녹취록 아니 녹취 파일까지 들려줘가면서 내가 이런 빽이 있는 사람이야. 나 믿고 나한테 일단 자료 던져줘. 우리 협조 잘하고 있어.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론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이게 윤 총장의 직계라고 하면 지금 있는 조사 과정 자체가 다 깡그리 말도 안 되는 불법의 온상인 거야. 이거 연관된 방송사, 기자, 검사 전부 사법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 근데 사법 처리 안 될 것 같아. 도대체 이 총장 하에서는 우리 추미애 장관님 뭐 하고 계신가? 이런 놈들 감찰반 빨리 안 돌리고. 맞네요. 국정원이 안 하니까, 기무사가 안 하니까, 검찰이 이런 무지막지한 짓거리들을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고 있는 거네요. 자세한 뉴스는 찾아보세요. 뭐 길게 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무튼 요즘은 지속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리 의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거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흐름이 바뀌고 총선 이후에 뭐 공수처라든지 대대적인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에, 과거에 이제 윤우진이라고 세무불이를 일으켰던 윤우진 뇌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뉴스타파에서 네. 단독 보도했었던.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이 부장검사였었고, 거기에 그와 관련해서 뇌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수사 대상이었는데, 민정수석실 외압으로, 이거 민정수석실 여기서부터 등장해요. MB시설 민정수석실의 외압으로 경찰 수사가 막혔다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지금 조국 장관한테 뒤집어 씌웠던, 박형준이를 통해서 뒤집어 씌웠던 그 시나리오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이러한 비리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지명수배를 안 하고 해외로 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출국금지를 못 시킨 바람에 해외에 나가 있던 거를 어떻게 인터폴이 잡아가지고 국내로 압송을 시켜줬어. 중대한 범죄자니까.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서 중대한 범죄자인데 아유 이 새끼가 그냥 법망을 피해서 도망갔네 했는데 잡혀버렸네. 그래서 인도가 됐어. 인도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잡아서 구속을 시켜놓고 이 내용을 조사를 했어야 되잖아. 근데 현장에서 검찰 수사가 인도를 받아가지고 인터폴에서 와서 이 인천공항에 내려줬을 거 아니야. 얘를 인도를 받아갖고 풀어줬어요. 귀가시켰어. 표창장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귀가를 시키고 그 다음부터 2년여를 수사를 질질 끕니다. 불구속 기소로. 그래서 결국은 무혐의로 처리해서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조국 장관의 말도 안 되는 민정수석실의 수사 개입 내지는 감찰 무마 또 수사 무마의 원본인 거고 여기에 주역이고 주인공이고 가담자이고 어찌 보면 실행자일지도 모르는 인물이 지금 윤 총장이라는 거예요. 빨리 선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전투표 시작되면 제일 먼저 쫓아가서 사전투표 먼저 할 거예요.
아, 선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제외 국민들은 이제 선거를 못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 코로나 위험 때문에 선거장에 몰려올 수 있는 위험도 때문에 재외선거 국민투표가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다. 뭐 방법이 없는 건 맞는데, 국내로 들어오셔야지. 선관위가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사안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며 이미 확산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지역 봉쇄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회의원 투표해야 되니까 이 사람만 특별하게 통행증 끊어주십시오라고 외교를 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 이런 국난의 상황에. 예? 지금 우리도 투표소 안에 몰릴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한 방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서 고심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저는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한산할 때 빨리 가서 사전투표를 하고 끝내놓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투표통 도난 당할까봐 봉인 찢어질까봐 캠 들고 가서 3일 나흘씩 기다려도 안 되는 세상이 왔으니까 이제 믿고 사전투표 해놓고 빨리 투표 결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민심으로 지금의 언론적 패, 검찰적 패, 그리고 어떤 경제개혁 제도약을 위한 다양한 민생 지원 법안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러한 서포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1위의 가장 선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는 겁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격언이 지금 전 세계 유일하게 통용되는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천재 인류의 기후가 어쩌면 여기에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심하지 않고 지금의 방역 상황 잘 지켜내고 그 방역 상황을 지켜내는 게 질본이나 의사들이나 검수요원에 의한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의 생활 방역으로 내가 걸리지 않고 지켜내고 그런 사람이 5천만이 돼서 이거를 격퇴해낼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후원합시다. 우리 생활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위험지역 안 가고 꽃놀이 안 가고 다중이용시설 조심하면서 남한테 온 물가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남한테 옮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이러한 국민성과 협조성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 봅시다.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실과는 다 대한민국의 것이고요. 이게 과거처럼 일부 대기업이라든지 일부 정치 세력이라든지 기득권 세력한테 돌아가지 않고 전 국민들한테 나눠지고 분배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의 시작인 재난소득 내지는 기본소득에 대한 실시가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많은 논란들, 뭐 금액의 문제, 지원 대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연습하는 시뮬레이션의 과정일 거고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수단과 보상과 또 이러한 분배 방침들이 경제를 어떻게 살려내고 지역 주민을 어떻게 이겨내고 곤란한 위치에 있는 어려운 서민들을 어떻게 구해내는지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게 되면 해봤기 때문에 개선책이 생길 거고 해봐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런 쪽이 더더욱 강화되면서 북부 유럽이 이 100년에 걸쳐서 만들어 왔었던 그리고 하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화 돼버린 제대로 된 부의 재분배, 소득의 재분배,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의 공통적인 복지의 향상을 이뤄낼 수 있는 모범국가로 가는 길을 우리가 한번 열어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투표를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열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